그런 거 보면 사실 정치도 나름 전문직이에요. 그렇지.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니까 전문직이 맞지. 정치 전문직인데 근데 보면 일반적으로 정치는 아무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어. 이게 그냥 누가 뭐 조금만 뭐 말 잘한다 아니면 뭐 좀 한다 그러면 누구를 홍길동을 국회로 그래 그런 거 있지. 국회의원은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다. 맨날 국회의원 욕하고 국회 욕하고 정치인 욕하고.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욕 먹을 때 하는 것도 사실이고 어느 정도 많은데 근데 사실 제대로 알고 보면 억가인 것도 되게 많아요. 아 그래? 사실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 되게 많거든. 엄청 바빠 실제로. 그래? 그래서 보면은 맨날 놀고 먹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진짜로 놀고 먹으면 국민들이 이걸 유지를 시키겠어? 사용. 사실은 굉장히 뭐 연구도 많이 하고 사람도 많이 만나고 회의도 많이 하고 뭐 그러는 건데 그냥 하는 일 없다고 막 국회의원 명예직으로 만들자 막 무보수로 만들자고 그러잖아요. 아 근데 왜 스웨덴 보면은 스웨덴도 국회의원이 무보수로 일하고 그러니까 명예를 위해서 딱 일하는. 첫 번째 일단 스웨덴은 무보수가 아니야. 무슨 국회의원보다 연봉 1억 넘어요 거기도. 일단 가짜 뉴스고. 그리고 많이 왔네. 어느 나라든지 간에 국회의원은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자리예요. 그건 맞지. 그러면 그런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한테 보수를 얼마를 줘야 돼? 일반적으로는 중요한 일을 어려운 일을 하면 보수가 높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그렇지. 사실 전 세계 어딜 가도 국회의원이 무보수인 나라는 거의 없어요. 무슨 독재국가 이런 데는 있겠지. 그런 거고. 두 번째, 국회의원을 무보수로 하면은 어떤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할까? 돈 필요 없는 사람? 돈 필요합니다. 돈 많은 사람, 그래. 먹고 살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만 국회의원을 하겠지. 그럼 국회의원 300명, 우리나라는 300명이니까 300명이 전부 다 무보수화되면 돈 많은 사람들만 국회의원 할 거 아니야. 300명이 전부 다 부자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법도 만들고 예산도 짜고 중요한 결정을 다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하겠지. 돈 많은 사람한테 유리하게. 부자들한테 유리하게 하겠지. 그럼 그것도 문제네.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니까 평범한 사람들, 서민들, 대다수의 일반 보통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대변하라고 대표를 뽑아서 국회로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근데 보통 사람들의 삶을 모르는 사람들만 국회로 갈 거 아니야. 국회의원 보수를 없애버리면 평범한 사람 국회를 못 하잖아. 굶어 죽으니까. 그러네. 진짜 가난했던 사람들은 진짜 생각도 못 해보이네. 이게 사실 되게 조삼모사 같은 말상이지. 그냥 국회의원 무보수하자, 명예직 하자 하면 그냥 사이다야. 그냥 일단은 왠지 그냥 시원하고 그럴싸해. 일단 기분은 좋지. 전혀 뒤를 생각 못하는 거야. 어쩌다 미국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은 훨씬 높아. 얼마나 받아? 미국에서? 너 옛날에 찾아봤는데 한 2, 3억 넘는 걸로 알고 있어. 근데 생각을 해봐. 미국의 국회의원이면은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거든. 그 사람이 국회의원을 안 하고 그냥 일반 민간 기업에서 일을 하면 얼마를 벌 수 있을까? 더 많이 벌지 않아? 10억, 20억은 우습게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명예를 먹고 사는 직업인 건 맞아 이게. 국민을 위해서 일하고 봉사하는 자리인 건 맞아. 근데 먹고는 살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명예와 실리가 어느 정도는 분배가 될 수 있고. 그렇지. 뭐 영원으로 해버리면은 당장 재산이 없고 소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유능하지만 민중을 위해서 일을 하려는 어떤 봉사 정신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일을 못하게 되잖아요.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동의하고 승인하고 그런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인데 국정 운영에 대해서 어떤 최소한의 어떤 지식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하지. 그러니까 뭐 당연히 아무나 데려다 놔도 할 수 있다?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지. 그래서 사실 그 유럽이나 이런 선진국들을 보면 정치인도 어렸을 때부터 육성을 해가지고 키워낸단 말이에요. 아 진짜? 따로 교육 코스가 있는 거야? 있어요. 정당에서 하실 거예요. 오. 유럽은 어렸을 때부터 정당에 가입해가지고 고등학교, 대학교 이럴 때부터 정당에 가입을 해서 거기서 청년 조직에서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이렇게 커요. 야 무슨 축구 유스 클럽 약간 그런. 그렇지. 유스 클럽 같은 거지. 그래서 거기에서 성장을 한 애들이 이제 자라가지고 국회의원도 되고 장관도 되고 뭐 주지사도 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럼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았으니까 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하겠지 이런 기대감도 있겠다. 가끔 보면은 우리나라는 뭐 유럽의 어느 나라에서 뭐 스위스, 뭐 오스트리아 뭐 이런 데서
20대 장관이 나왔다, 30대 총리가 나왔다, 그런 뉴스가 가끔 나왔던 새파랗게 젊은 사람 같잖아요. 아 맞아. 그런 거 뉴스에서 본 적 있어. 예를 들면 38살짜리 총리가 나왔다. 근데 그 사람은 18살 때부터 정당 활동을 하면서 트레이닝 받은 사람이야. 정치 경력 20년이야. 38살이어도. 우리나라에서 정치 경력 20년 하려면 최소한 60은 돼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정치를 자꾸 이제 안 좋은 거, 더러운 거, 아 그래. 멀리 해야 되는 있어. 거. 그러면서 맨날 깨끗한 보통 사람을 이해하는 그런 사람을 정치에서 뭐 불판을 갈아야 된다면서 맨날 이제 새로운 인물을 수혈해 와가지고 저 사람이 정치하면 잘할 거야 하면서 이렇게 뽑잖아요. 그런 사람을. 정치 경력이 없는 사람도. 뭐 말만 어느 정도 잘하고 이미지가 좋고.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야? 윤석열이잖아. 어떻게 됐어 그래서? 망했잖아. 진짜 오히려 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려면은 그거는 완전 생뚱맞은 사람이 아니라 진짜 차근차근 밑에서부터 키워야 되는. 어떻게 보면 그게 맞는 거일 수 있지. 정치를 오랜 기간 좀 봐와서 거기 돌아가는 것도 좀 알고 국정 운영도 해보고 그리고 뭐 지역 사회나 이런 데 생활도 해봐서 약간 유권자들, 국민들이 뭘 바라는지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소통도 잘 되고. 그러니까 나름 이게 전문직이라니까. 이게 변호사나 뭐 의사처럼. 그러니까 그런 전문직이기 때문에 누가 그런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자질이나 능력을 잘 가지고 있는가를 봐가지고 선발을 해야겠지. 근데 누가 정치인을 뽑아요? 국민들이 투표로 뽑잖아요. 투표권을 행사할 때 그런 자질을 잘 보고 골라야 되는 거지. 근데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투표장 가가지고 이 사람 이름이 마음에 드네. 그렇게 해서 도장 꽝 찍으면 윤석열 같은 사람이 된다. 형 그 얘기도 해줘. 오래된 국회의원들 은퇴. 옛날에 국회의원실에서 인턴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가 한참 시끄러웠어 나라가. 뭐 때문에 시끄러웠냐면 국회의원 연금법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쯤인가? 한 14년 15년 전쯤인 것 같은데 65세 이상 65세를 넘은 전직 국회의원들한테 매월 100만 원씩 연금을 주는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사람들은 되게 싫어했을 것 같은데. 싫어하는 수준이 아니지. 뭐하는 국회의원 같은 저런 X들한테 무슨 100만 원씩을 줘! 아주 그냥 지들끼리 다 헤쳐먹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엄청나게 국민적인 열화 같은 국민의 분노를 받고 결국 몇 년 안 가서 그 법이 폐지가 됐어. 아 폐지가 됐어? 그 폐지가 됐어.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국회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 전 국회의원이라고 하면 은퇴한 국회의원 정치인들 다 잘 살 것 같잖아. 그치 막 떵떵거리면서 집도 의리의리하고 막 그럴 것 같지. 안 그래?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지만 되게 평범하게 사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되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많아. 와 별로 상상이 안 가는데? 이게 정치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국회의원 월급이 한 달에 한 1,000만 원 되잖아. 그 중에 태반이 이제 비용으로 많이 나와요. 뭐 경조사비 예를 들면 사실 지역구에 뭐 누가 결혼한다 뭐 한다 하면 지금 국회의원 화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 해도 뭐 한 달에 그런 꽃 보내는 데만 200~300만 원이 든대요. 아 그건 뭐 경비나 그런 걸로 안 해줘. 경비차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사실은 지역구에는 그런 거 보내도 안 돼. 아 그래요? 네, 청탁금지법이다 뭐다 뭐 이런 것도 걸려가지고 기부행위다 뭐 이런 거 갖고 그게 별로 제한 규정이 많아요. 보내도 되는 경우 안 보내면 안 되는 경우 많은데 근데 어렵다. 봐봐 내가 유권자야 동네에서 내 지역 국회의원 그냥 한두 번 봤어. 좀 아는 사이야. 근데 내가 상을 당했어. 아니면 자식이 결혼해. 화환 보내주세요. 요청하잖아. 근데 그런 요청이 국회의원 얼마나 들어와요? 엄청 많이 들어올 거 아니야. 아 그렇겠네. 그런 거 다 보내다 보면 한 달에 그냥 200~300만 원, 500만 원 쑥 가는 거야 이게. 근데 그렇다고 그 돈 아끼자고 안 보내? 안 보내면 무슨 소리를 들을까 집에서. 와, 저 새끼는 국회의원이 누구 때 누구 덕에 됐는 줄도 몰라. 내가 찍어줬는데 망덕한 놈, 지역 주민도 안 챙기고 막. 그런 거 그렇게 하다 보면 남는 것도 사실 많이. 그러니까 사실은 별로 남는 게 없고 국회의원은 돈을 버는 직업이 아니에요. 물론 뇌물 받고 막 부정 축제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다 구속되고 그런 사람들은 뭐 돈이 숨겨둔 돈이 있을 수도 있지. 아 근데 사실 많은 정치인들이 그런 욕심을 잘 못 내거든. 깜빵 가는 건 두렵잖아. 그지. 자기가 본래 착해가지고 그런 돈을 안 받는 사람도 있고 깜빵 가는 게 두려워서 안 받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 뭐 뒷돈도 없고 뭐 없거든. 근데 1,000만 원 받아가지고 막 200~300만 원을 뭐 축의금 뭐 보내는 데 쓰고 뭐 또 식사비 내고 뭐
이런 식으로 쓰다 보면 사실 국회의원은 돈이 모이는 직업이 아니라 돈을 쓰는 직업이지. 악순환이네. 오히려 재산이 줄어들어. 그러다 보니 전직 국회의원이 일을 하다가 그만두게 되면은 선거에서 떨어지거나 그럼 이제 일단 소득이 없고 그럼 일을 해서 취업을 해야 되는데 전직 국회의원을 누가 갖다 써? 그러네. 일단 일단 취직이 잘 안 돼. 이미지부터가. 그래서 사실은 뭐 내가 의사다, 변호사자다 뭐 이런 전문 자격을 있는 사람들이라면 뭐 그거를 하면서 좀 먹고 살 수 있겠지만 그런 자격도 없는 그냥 순수 생 정치인들은 돈을 못 벌고 그냥 가난하게 사는 경우가 꽤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결국 이 사람들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느냐? 로비스트가 돼요. 로비스트? 기업이나 뭐 이런 이익단체에서 이 사람들 고용을 해서 돈 주면서 후배 국회의원들 많이 알 거 아니야. 접촉해가지고 이 법을 이렇게 바꿔달라, 저 법을 저렇게 바꿔달라. 그 이익 집단이나 기업에 유리하게끔 그렇게 로비스트로 써먹으면서 돈 주는 거야. 그렇게 로비스트로 전락을 하니까 그럼 당연히 그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 당연히 안 좋지.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돼가지고 막 로비스트 돼가지고 막 맨날 청탁 들어오고 막 이상한 짓 하고 막 그렇게 살지 말고 아니면은 그냥 그거 안 하는 국회의원들은 그 전직 국회의원들은 이제 돈이 없으니까 가난하게 사니까 그냥 한 달에 100만 원씩 줘서 그냥 먹고 살게 해주자. 그래서 국회의원 연금법이 나온 거예요. 근데 뭐 여전히 이런 명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어떤 지지나 공감대를 얻지 못했지. 그래서 폐지된 거야. 100만 원, 200만 원이 준다 하더라도 돈 많은 사람들한테는 사실 그건 별거 아닐 거였는데. 어딜 가나 우리나라 전관들이 문제야. 전관 변호사만 있는 게 아니야. 그러네. 정관 로비스트네 그 사람. 사실 행정부의 공무원들, 뭐 기재부, 국토부, 뭐 환경부 막 이런데 거기 일하다가 나온 공무원들도 다 기업으로 들어가가지고 로비스트가 돼버리잖아. 규제를 회피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니까 기업들이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는 전관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보면 무작정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기업에 못 들어가게 하고 막아버리면 그 사람들 근데 또 갈 곳이 없어. 돈을 못 번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그런 게 안 되게 해주려면은 그런 공무원을 오래 할 수 있게 해주던가. 그러니까 공무원 복지를 강화하거나 아니면 뭐 정년을 좀 더 보장을 해주거나 그런 거 하라고 공무원 정년 원래 보장해 주는 거긴 한데 연금도 주고. 근데 나간 사람들도 뭔가 로비스트가 안 되면서도 먹고 살 수 있는 생계 유지를 하면서 그런 어떤 중간지대 같은 게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엇나가지 않을 수 있게 케어해주는 정도는 필요하다 이거예요. 안 그런 이상한 짓들을 하니까. 국회의원 월급이라는 게 사실 필요하긴 해. 필요하긴 해. 우리나라 공무원들, 일반 직업 공무원들도 저는 개인적으로 연봉을 좀 많이 올려줘야 된다. 그런 쪽이고. 왜 그러냐면 박정희 때야 옛날에 막 모두가 가난했으니까 뭐 일반 기업을 가든 공무원이 되든 뭐 어차피 다 비슷하게 가난하게 살았어 같이. 근데 그런 와중에서는 그래도 나라를 발전시키겠다고 우수한 인재들이 공무원으로 많이 몰려가지고 이제 국가 발전을 주도하고 막 했지. 근데 지금은 다 기업으로 가. 그치. 솔직히 뭐 돈 더 받았는데. 소위 말하는 뭐 행정고시, 뭐 고시 출신 그런 옛날엔 고시 붙으면 출세한다 그랬는데 그런 정도 사람들도 월급이 거의 한동안 안 오르니까 그 사람들 민간 기업으로 막 삼성, LG 이런 데 가면 아니면 외국계 기업 가면은 3배, 4배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월급을. 그러니까 민간 부문하고 이제 지금 공공 부문의 격차가 너무 벌어져 버렸고 유능한 사람들은 이제 공무원이 되려고 안 하니까. 뭐 지금 당장 군인들 처음만 봐도 장교 부사관 월급 난리잖아. 근데 사실 우리 국민들의 일을 대신해서 처리해 주는 게 공무원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유능하지 못하면 그만큼 우리는 국민들은 손해 보게 되는 건데 어떤 형태로든 간에. 그러니까 사실 우수 인력을 정부에 계속 유치하려면 어떤 식으로든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지.